자, 반가워. 기독교 탐사 첫 번째 시간이야. 물론 두 번째 만나는 거지만 지난번에 OT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첫 번째로 보는 게 더 무방할 거야. 자, 약간 당황스럽지. 왜냐면 원래 내가 강의를 녹화해서 보여준다라고 했잖아. 근데 별도 영상을 만들게 됐어. 왜 그렇게 결정했냐면은 그 총 4개의 수업이 대면 수업이거든? 그러면은 이 4개 수업 중에서 한 수업을 골라서 녹화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녹화할 때 그 친구들이 다른 수업에 비해서 너무 불리할 것 같더라고. 왜냐면은 아니 갑자기 본인 수업 때만 카메라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편하게 대화를 못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불공정 문제 때문에 강의를 녹화하는 게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좀 너희가 되게 소외되는 기분을 느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마치 그 학교 다닐 때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에 앉은 애들하고 선생님하고 친하게 노는 걸 구경하는 느낌? 왜냐면 내가 대면 수업하는 애들하고 대화하는 걸 너희한테 보여주는 방식이 되어버리면 너희가 좀 되게 소외받는 기분이 들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비대면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영상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고, 이제 오늘이 그 첫 시간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 형태로 여러분들하고 만날 것 같아. 자, 그 전에 약속했던 사소한 자랑거리 타임입니다. 첫 주라 많이는 없었는데 나한테 보내는 친구가 몇 명 있었고 사소한 자랑거리 읽고서 내가 그걸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뮤직 큐. dance for me, dance for me, dance for me, 자, 첫 번째 자랑거리. 이번 주에 저 몸무게 0.1kg 빠졌어요. 축하해 주세요. 오케이, 축하합니다. 0.1kg. 내가 봤을 땐 똥을 좀 잘 싼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일단 축하합니다. 자, 그 다음 축하. 저 드디어 헬스장 등록했어요. 맨날 3일 가고 말았었는데 이번에 3개월 꼭 다 갈 계획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오케이, 축하합니다. 이번엔 꼭 원하는 몸무게까지 찍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랑거리. 요건 좀 되게 인상적이었었는데 저는 등록금이랑 기숙사비, 책비 등등 대학교에서 내야 하는 것들은 다 제가 내요. 너무 놀랐어. 대단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어떻게 그거 혼자 다 내지 그거를? 엄청나게 빡세게 알바를 했거나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돈을 좀 모으지 않았을까. 대단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짧은 사소한 자랑거리 시간이 끝났어. 앞으로 너희가 매번 메시지를 보내면 이런 식으로 축하를 해줄 거야. 그리고 지금 보냈던 친구들이 어떻게 보냈냐면 나한테 그 오픈 채팅을 통해서 익명으로 보냈거든. 자, 그거 하는 법 아직까지 모르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영상이랑 같이 설명을 해줄게. 이거 너희가 꼭 다 할 줄 알아야 돼. 자, 한번 볼까? 자,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팅방이 뜨지?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있는 그 기탄방을 고르는 거야. 기탄방을 누르면은, 자, 오른쪽 위에 줄 3개가 보이지? 줄 3개. 그 줄 3개를 누릅니다. 누르면은 여기에 보면은 성진이 형이라고 떠있지. 관리자니까 아마 내가 제일 먼저 떠있을 거야. 그래서 그 성진이 형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1대1 오픈 채팅을 할 수 있다라고 뜰 거야. 그래서 그 1대1 오픈 채팅을 누르면 자, 새로 이름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참고로 이거는 우리 아내 핸드폰이야. 그래서 우리 아내 이름이 있지. 그래서 맨 왼쪽에 카카오 프렌즈를 누르면은 새로 이름을 설정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다가 이름을 넣는 거야. 내가 지난번 얘기했던 대로 본인인 게 전혀 드러나지 않게 그냥 써줘야 돼. 이런 식으로 뭐 아무 이름이나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너희가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나는 이걸 누가 보냈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아까 얘기했던 등산동 꼴뚜기 딱 그것만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뭐 사소한 자랑거리 여기로 보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나한테 개인적으로 좀 건의할 만 이러면 좋겠어요 저러면 좋겠어요. 물론 노트 때마다 내가 그런 공간을 만들긴 하지만 노트 때는 너희가 이름도 적고 학번도 적다 보니까 좀 너희의 마음을 다 표현하기가 힘들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이 익명 오픈 채팅으로 보내주면 돼.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나중에 과제 제출 이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오픈 채팅 꼭 모두가 할 줄 알아야 되고 가급적이면 오픈 채팅방 지금 다 들어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할게. 기독교 탐사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빰! 세상엔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모양의 삶이 있다. 각자의 24시간은 모두 다르지만
이 수많은 삶의 방향은 딱 한 군데를 향하고 있다. 바로 행복이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고 싶다. 그래서 누군가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공부를 한다. 누군가는 먹고 누군가는 자고 누군가는 싸우고 누군가는 사랑한다. 그 행동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믿기 때문이다. 나도 오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우리 아이와 놀아주고 아내와 이야기를 하고 새로 살 핸드폰 케이스를 검색하고 게임도 한판 했다. 이 모든 행복의 방향은 딱 하나, 삶의 행복이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다. 미친 듯이. 맞아.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세상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각자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을 거야. 뭐 각자 다른 취미, 직업. 아마 너희들 지금 이 수업을 듣는 240명도 되게 오늘 하루 각자 다 다른 일을 했을 거야. 아마 240가지의 삶이 있었겠지? 그런데 그 모든 삶의 목적지는 딱 하나지. 뭐? 행복. 맞아.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 행복하고 싶어서 뭐를 먹고 행복하기 때문에 잠을 자기도 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게임도 하고 맞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아. 그리고 모든 사람의 꿈은 바로 본인이 행복해지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꿈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 예를 들면 뭐 있을까? 맛있는 음식. 이것만한 게 어딨어. 그치?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오는 행복감은 진짜 다른 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요새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 내가 군에서 살이 10kg가 쪘어. 그래가지고 막 진짜 빡세게 운동하면서 살 빼고 있는데 내가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적으로는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를 먹고 딱 하루 한 끼만 먹고 싶은 거를 먹거든. 물론 많이는 아니지만. 그러면은 그 한 끼 먹을 때가 진짜 기뻐.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그러니까 뭐 비싸서 자주 못 먹지만 초밥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그러니까 이런 요리뿐만 아니라 그냥 입에 들어가는 것 중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두리안이란 과일이야.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설명해 줄게.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언제 행복하지? 잘 때. 얼마나 좋아. 뭐 아마 학교 다닐 때 경험했을 것 같은데 맨날 습관적으로 7시 반쯤에 일어나다가 이제 어느 날도 습관대로 7시 반에 딱 일어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휴일이야. 너무 좋아. 그래서 핸드폰 딱 끄고 바로 탁 누울 때 그 느낌 너무 좋지. 그것뿐만 아니라 낮잠 자는 것도 너무 즐겁고 이런 거 되게 즐거운 행복인 것 같아. 특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핸드폰 만지면서 그냥 하루를 다 보낼 때 그때 너무너무 행복하다. 또 어떤 행복이 있을까? 군인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 저녁 후 하고 싶은 일 항상 부동의 1위. 그게 뭔지 알아? 바로 여행. 뭐 국내가 되었든 해외가 되었든 이런 건 떠올리기만 해도 정말로 행복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생에서 소확행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런 소확행들은 사실 진정한 삶의 행복이다라고 말하기 조금 힘들 것 같아. 왜냐하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뭐냐면 첫 번째로 지속 시간이 짧아. 그 순간은 좋아. 근데 그 순간이 끝나고 나면 너무 허무해. 그래서 또 언제 또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지?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버리면 되게 허무하고 좀 되게 허탈해지고 그런 느낌을 느끼지. 예를 들면 여행 관련해서 언제가 제일 즐거워? 여행을 계획하고 떠날 때 그 느낌이 제일 좋지. 근데 여행에서 언제 기분이 제일 더러워? 돌아오는 차 안, 돌아오는 비행기 안. 언제 또 오나? 좀 마셔도 목마른 물처럼 이런 것들도 지속 시간이 짧다 보니까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단점이 뭐냐면은 대가를 요구해. 예를 들면 치킨 먹었어. 너무 맛있게 먹었어. 자, 대신에 어떤 대가가 따르지? 이 치킨을 먹기 위해 내가 지불한 돈, 그리고 이 치킨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붙어있는 이제 이런 살들. 맞아. 그래서 이런 소확행들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혹은 이런 소확행을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일에 전념하는 것 같아. 그게 뭘까? 바로 공부 혹은 일. 이 두 가지 일에 전념을 하지.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희들이나 너희 주변 사람들도 이 두 가지 일로 아마 하루가 가득 차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거나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이 공부랑 일이 우리한테 어떤 걸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는 거지? 사실 이거 자체가 행복하진 않잖아. 일하는 게 행복해? 글쎄. 공부하는 게 행복해? 과제하는 거 행복해? 조별 과제하는 거 행복해? 정말 정말 정말? 아니지. 이거 진짜 하기 싫어.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 이걸 했을 때 얻어지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자, 그렇다면은 공부가 일이 무엇을 주길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걸까? 자, 첫 번째. 소유. 아, 맞아. 우리는 갖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굉장히 행복해. 자, 여러분, 제가 이벤트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 보고 있는 지금 이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나한테 제일 먼저 보내는 사람한테 내가 바로 카카오페이 5만원 보내줄게요 라고 한다면 진짜 아니야, 뻥이야. 너네 바로 이거 할 거지. 왜?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돈을 가지면 정말로 행복하니까. 맞아. 우리는 진짜로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어떤 물건을 가질 때 진짜 행복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 행복하지? 맞아. 성공했을 때 행복해.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 자기가 열망하는 꿈. 예를 들면은 성공한 사업가이신데 나중에 뒤늦게 사실은 난 옛날부터 밴드를 하는 게 꿈이었어. 그래서 뒤늦게 밴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좋아. 나는 정말 이런 꿈을 이루고 말 거야.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해내고 말 거야. 이런 분들도 있고. 맞아. 우리는 내가 목표하는 것을 성공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낄까? 우리는 왜 공부하고 일을 할까? 바로 결혼 잘 하려고. 그치, 맞잖아. 내가 돈 많으면 뭐해, 목표 이루었으면 뭐해. 우리는 사랑할 때 진짜 행복한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연인 간의 사랑만 말하는 게 아니야. 물론 그것도 해당 되겠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가정을 이루면 우리는 행복하지. 뿐만 아니라 가족.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기보다 그냥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도 얼마나 좋아. 우정을 나누고 마음을 공유할 친구가 있다는 건 진짜 큰 행복감을 주지. 그리고 이렇게 적은 사람이 아니라 다수로부터 받는 사랑도 포함되지. 예를 들면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업계에서 인정받는 거.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남기는 거, 사람들이 나를 환호해 주는 거, 이것도 어찌 보면 사람들과 나누는 사랑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 그리고 이 행복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갖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지. 공부하거나 일을 해. 자, 그러면 공부하고 일이 행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자체로 행복하지 않은데, 공부와 일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거든. 그게 뭐라고? 소유, 성공, 사랑.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공부하거나 일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결론이 나온 것 같아.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에 이르는 길이 뭐라고? 바로 이 소유와 성공과 사랑.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행복의 공식인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꿈, 이 대부분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을 거야. 내가 꿈꾸는 것을 갖거나, 아니면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거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거나. 그리고 지금 바깥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세 가지를 가지려고 움직이고 있어. 왜?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리고 정말로 공감할 만하지. 맞아. 이 세 가지는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행복의 공식이 한 번에 박살나는 것 같은 일이 자꾸 종종 있는다는 얘기야.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나한테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을 좀 하나 얘기하고 싶어. 그게 뭐냐면은 2017년 12월에 벌어졌던 사건이지. 혹은 너희들 중에서 여전히 이 사건으로 힘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조금 양해를 부탁할게. 어떤 한 아티스트의 죽음이었어. 나는 너무 놀랐어, 이때. 물론 유명인이 이렇게 죽는 것이 낯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때 내가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 우선 그 오해가 있을까봐 먼저 이 얘기를 좀 할게. 이분이 기독교를 안 믿어서 그렇다.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녀서 그런 선택을 했다. 기독교를 잘 믿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런 무리한 말을 하려는 건 전혀 아니야. 그런 건 정말 무리하고 나쁜 말이겠지. 이분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되게 생각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뭐냐면은 이분은 행복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행복의 공식을 다시 한번 볼까?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행복해야만 돼.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를 쫓고 있는 거 아니야? 공부랑 일이라는 굉장히 힘든 걸 감내해 가면서. 근데 종현이라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갖다 못해 정말 완벽하게 가진 사람이었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해야만 하는 사람이야. 한번 하나하나 얘기해 볼까? 소유. 자, 이 친구가 돈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아, 뭐 많다 적다 이야기할 수준이 아니었겠지. 뭐 정말 원하는 차도 다 가질 수 있었을 테고, 원하는 집도 가질 수 있었을 테고, 뭐 최소한도 우리처럼 이 친구가 편의점 가서 원 플러스 원 찾진 않았겠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갖고 있던 그런 친구였어. 그리고 또 하나, 성공. 그 얘기 해볼까? 그 중앙일보에서 2016년에 발표한 결과인데, 우리나라에 아이돌 지망생이 몇 명인지 알고 있니? 천안시 인구가 65만 명이야. 자, 그럼 우리나라의 아이돌 지망생은 몇 명일까? 굉장히 놀라워. 100만 명이래. 초, 중, 고 다 합쳐서 100만 명이 아이돌을 꿈꾸고 있대. 이 천안시와 그 옆에 있는 아산시를 합친 인구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100만 명 중에 데뷔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 약 300명 전후라고 하네. 자, 근데 그 300명 중에서 팀이 5년 이상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단 한 번이라도 1위를 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 300명 중에서. 한 명이 될까 말까래.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어떤 사람이 아이돌로 데뷔를 해서 한 번이라도 1위를 했어. 그럼 그 사람은 100만 분의 1의 꿈을 이룬 사람이지. 자, 근데 종현은 그걸 넘어선 사람이지. 단순히 1위를 한 번 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했고, 모두가 아, 저 사람은 아이돌을 넘어서 아티스트야 라고 칭송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이돌뿐만 아니라 라디오 DJ로서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어. 그러면 진짜 그 100만 명의 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정말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지. 그 다음에 사랑도 얘기해볼까? 자, 이 얘기 한번 해볼게. 내가 만약에 우리 학교 앞에 있는 편의점 가가지고 음료수 이렇게 딱 골라. 고른 다음에 그 계산대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차성진이에요. 네? 네? 자, 이러고 그냥 간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알바가 바로 밑에 버튼 누르겠지.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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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지. 자, 근데 만약에 이 종현이라는 친구가 우리나라도 아니야. 뭐 저기 어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그 입국장에 도착한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지?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고백하지.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정말 전 세계에 몇 명이나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종현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야. 뭐 그렇다고 해서 가족 관계가 안 좋았냐? 그것도 아니었다라고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복했어야만 하는 사람이야. 우리의 상식대로라면은. 근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였냐면은 나는 불행하다. 그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잠자고 있는 엄마와 누나를 깨웠다 그래. 막 졸린 눈 비벼서 일어나가지고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데 물었다고 하지. 엄마 누나 행복해? 아유 그럼 행복하지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펑펑 울었다 그래. 그러면서 했던 말 나는 불행한데 나는 불행한데.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야. 아니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말을 하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이런 외침은 종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지. 소유, 성공, 사랑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것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 삼성가에서 무려 재벌 3세 2명이 투신 자살을 했지.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이야 뭐 악플 때문에 그랬나? 라고 추측할 수 있기도 한데 그 재벌 3세들은 그런 것도 아니었지. 정말로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혼란이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의 혼란이냐면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가 다 같이 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왜냐면은 그 끝에 있는 행복을 가지러.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출발해서 다 같이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되게
재능 좋은 사람이 뭐 혼자 갑자기 오토바이를 구해가지고 먼저 붕 가는 거야. 그래서 보면서 어이 부럽다, 이씨, 좋겠다. 이제 이러고서 뭐 우리는 갈 길 갑시다 이러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끝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러분 하고서 뭐지? 그래서 봤더니 그 길 끝쪽이야. 아, 저 누구지? 이렇게 봤더니 아까 그 빨리 갔던 애 그 친구였어. 그래가지고 그래 잘 살고 있냐? 야 거기 어때? 좋겠다. 막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 끝에 행복 있는 줄 알고 제가 빨리 왔거든요. 근데 여기 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돌아가세요. 나도 어디가 답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지. 이 말을 느꼈을 때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느꼈을 허무함. 이게 바로 뭐 종현이라든가 그런 되게 행복할 것 같다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우리의 심리인 것 같아. 아니 잠깐만, 이게 끝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었어? 난 이제 어떡하라고. 왜냐면 사실 우리는 모두 어찌 보면 종현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 각자의 일에서.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 그렇게 내 일에서 성공하고 싶고 그것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싶고 그걸 기반으로 사람들과 사랑을 하고 싶어. 맞아.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다고. 근데 그 길 끝에 먼저 갔던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야. 여러분, 여기가 아니었어요. 라고.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행복의 공식을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라는 말을 접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반응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 첫 번째로 혼란을 느끼지.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돼? 아니, 일로 가면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었어? 아, 일로 가면 행복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힘든 거 참고 있는 거 아니야? 돈 많이 벌면 행복한 거 아니었냐고.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 지금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그 취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특히나 대기업에 가는 건 모두의 꿈이지. 자, 근데 대기업 신입사원 중에서 4분의 1이 1년 내 일을 그만둔다고 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의 그 취준생들의 반응. 아, 잠깐만, 저기 가면 행복한 거 아니었어? 나 그것 때문에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노량진 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 그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밥도 못 먹어가면서 공무원 공부를 하더라고. 왜? 공무원이 되면 행복하니까. 자, 근데 공무원도 마찬가지야. 수원시 신규 임용 공무원 중에 4명 중 1명이 3년 내에 일을 그만뒀대. 혼란이 오는 거지. 아, 잠깐만, 저기 가면 행복한 거 아니었어? 나 그것 때문에 이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아, 이제 와서 그 도착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돼? 난 어떻게 살면 살아야 돼? 자, 이렇게 혼란을 느끼다가 대부분 이 두 번째 반응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두 번째 반응은 부정이야. 에이,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겠지. 야, 그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아니면 배가 불렀거나 뭐 자기가 컨트롤 못했겠지. 나는 저기 가서 행복할 자신이 있어.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야. 난 다를 거야. 난 다를 거야. 왜냐하면 사실 딱히 이거 말고 삶의 방법도 모르겠거든. 이것만 바라보고 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길을 걸어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그냥 걷는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면서. 아니면 나는 괜찮을 거야, 난 다를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야. 뭐냐면은 이 행복의 공식을 이루었을 때 다 불행하다 그건 아니야. 뭐 분명히 행복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모두가 불행하다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세 가지 왜냐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더라.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꽤 큰 거지. 왜냐면은 이 행복의 공식을 우리가 너무너무 굳게 믿고 있는 사실이거든. 이것을 이룰 때 행복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의 공식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은 부정하는 거야. 아, 아니야. 행복한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다를 거야. 정말로 난 다를 거야.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 로또 1등을 하면은 불행하다는 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상식이지. 로또 1등이 되면은. 그리고 이거를 정말 잘 보여준 게 그 혹시 너희 유튜버 중에 진용진 알지 모르겠는데 그
그 유튜버가 이제 이런 주제로 유튜브를 만들었어. 나중에 한번 꼭 봐봐. 재밌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 로또 1등 한 사람들은 대부분 불행하더라고. 근데 재밌는 건 뭐야? 지금도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 1등을 하기 위해서 복권방에 몰려가고 있지. 지금 어디 가는 거냐면은 너희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데가 있어. 뭔가 오늘 주제를 되게 잘 보여줄 것 같은 곳이어가지고 같이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하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그 우리 집에서 그 근처 바닷가 가는 길이 있어. 한 30분 정도. 근데 되게 한적한 길이거든.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뭐 항상 가볍게 가는 길인데, 어느 날은 가다가 갑자기 길이 막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막힐 구간이 아닌데? 자세히 봤더니 그 두 차로에서 그 오른쪽 끝에 한쪽 차로만 막혀 있어. 그래서 뭔가 이 길가에 유명한 식당 같은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옆으로 빠져가지고 쭉 앞으로 가봤지. 근데 그 앞에 있는 거는 식당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거든. 그래서 그곳을 한번 너희한테 보여주고 싶어. 좀 거기서 뭔가 오늘 수업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지금 앞에 차가 밀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야 바로. 이 앞에 뭐가 있을까? 혹시 보이나 모르겠네. 저 조그맣게 보이는데. 여기는 바로 복권 판매점이야. 확실히 내가 봤던 복권 판매점 중에서 1등 당첨자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 여기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복권 판매점 바로 앞이야. 지금 뒤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도 차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 근데 사실 이 근처가 굉장히 황량한 곳이야. 여기가 행정구역상으로는 당진이라는 곳인데 굉장히 시골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도 않고 이 근처에 사람이 올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집을 오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온다라고 해. 그래서 여기가 항상 붐비언. 재밌는 거는 그 혹시 로또를 좀 아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로또 지금도 오고 있지. 그 로또 추첨을 토요일날 저녁 8시에 해. 그렇다 보니까 토요일날 판매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날인 일요일은 원래 판매량이 떨어지거든. 근데 오늘이 일요일이야. 근데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붐빈다는 거는 토요일엔 정말로 장난 아니라는 얘기겠지. 내가 실제로 그때 봤었고. 그새 차가 또 들어오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 로또를 구입하신 분들하고 인터뷰를 한번 잠깐 해보려고 해. 나도 사실 시도하는 게 처음이라 좀 되게 긴장되는데. 그 희망하는 로또 당첨 금액이 있을까요? 한 얼마 정도 되면 좋겠다. 세후 네. 한 15억? 15억. 예. 근데 그 기사 중에 그런 기사 많잖아요. 뭐 로또 1등 되면은 뭐 불행하더라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좀 염려되었던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예.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좀 1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집 거다? 사야지, 집. 집이요? 예. 근데 주택 집이- 자금 구입. 나머지 액수는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그냥 저금. 저금. 네. 그렇죠. 나중을 위해서요. 그 혹시 희망하는 당첨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15억 정도는 받으면 좋지 않을까. 15억. 네, 세후. 그럼 대충 한 사용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뭐 집 사고 차 사고. 집차,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간혹가다 그런 기사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로또 1등 됐더니 갑자기 뭐 불행해졌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는 네, 그거는 저는 잘 믿진 않아요. 네, 그래요? 거의 그거는 네.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네. 다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얼마 당첨되면 좋겠다. 좀 희망 금액이 있을까요? 희망 뭐 무조건 1등이면 최고죠. 네. 이거 지금 경기도 어려운 이거라도 들여다봐야지 뭐. 1등도 금액이 다 다르니까 나 얼마 되면 좋겠다. 40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세금 떼면은 뭐 한 27억 됐나 그래? 그러면은 좀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27억이 됐다 그러면 건물 하나 조그만 거 사놓고 세다 나오는 거로 이렇게 먹고 살고 나머지는 봉사 좀 하고. 그래 간혹 가다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로또 1등 당첨됐더니 불행해졌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약간 염려는 없으셨나요? 그거는 관리 잘못해서 난 그렇다고 생각해. 관리 잘못해서. 네. 너무 봉사 좀 하고 할까야지. 내가 너무 욕심 피다 보면 너무 날아가는 욕심이 것도 있었고. 있어요. 혹시 희망하는 로또 당첨 금액이 얼마일까요? 세후 기준으로 30억. 30억 정도. 네. 혹시 타게 되시면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집 사고, 네. 집 사고, 차 사고, 사사고. 나머지는 노후. 노후 대비로. 네. 그 왜 가끔가다 그런 인터뷰 있잖아요. 왜 로또 1등 됐더니 불행하더라. 혹시 거기에 대한 염려는 혹시 없으실까요? 있죠, 당연히. 그래요? 네. 좀 어떤 부분이 염려가 될까요? 이제 일단 없던 돈이 있다 보면 네.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아하. 막 이제
나태해지죠. 돈 있다 아. 보면. 그러니까 막 이제 돈도 막 흥청망청. 나중에 다 거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면은 1등 당첨을 바라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좀 헷갈리네요. 당연히 바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염려를 좀 잘 막기 위해서 네. 좀 이렇게 할 계획이다, 좀 이렇게 관리할 계획이다,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은 네. 계획했던 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네. 나서 나머지 금액을 통장에 넣고 나서 어떻게든 계획 있게 써야죠. 통장에다 무조건 넣어놔야죠. 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고 여기에 오지, 그리고 그 성공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거란 얘기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을 하는 분위기야. 나는 안 그럴 거다. 아마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 복권 판매소가 이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 여기서 인터뷰를 나눴어. 자, 그러면 돌아가서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할게.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은, 자, 우리 모두는 굉장히 행복하고 싶어.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행복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행복의 방법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별 다른 걸 모르니까 그냥 이 길을 걸을 뿐인 거지.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하지? 도대체 이 당연한 행복의 공식을 가로막고 있는 건 뭐지? 앞으로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탐구해 나가기 시작할 거야. 자, 나눔 질문이야. 참고로 지금 이 수업을 가지고 과제를 할 사람들은 지금 내가 나눔 질문으로 제시하는 대답에 대한 답을 작성해 주면 돼. 자, 첫 번째.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당연히 행복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경우, 여기에 대한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자. 주변의 경우도 좋고 본인의 경우도 좋고 아니면 유명한 사람의 경우도 좋고. 그 다음 두 번째, 요건 좀 본인의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일을 하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래서 그런 행복할 거라 생각한 일을 해냈어. 근데 생각보다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갖고 싶은 거를 가졌어. 아니면 되게 목표했던 일을 이뤘어. 아니면 되게 내가 갈망했던 사랑을 얻었어. 그런데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그 사례를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다면 이 1번과 2번의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행복해야 하는 사람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이유, 그리고 행복할 거라 생각한 일을 했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뭘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 자,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야. 우리는 앞으로 오늘 얘기했던 질문들을 계속 탐구해 나갈 거야.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지? 그 원인은 뭐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걸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해 나가 보려고 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오늘 강의 중에서 베스킨라빈스 로고가 잠깐 떴다 사라진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 화면을 캡처해서 나한테 비공개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 중에서 내가 추첨을 해서 한 사람에게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대학교 사이버 강의인데 네. 인터뷰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네. 혹시 뭐 얼굴은 나오지 않는데 저희가 소정의 그 선물도 드리는데 혹시 좀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로또 구입하셨죠? 이거 지금 대학교 사이버 강의인데 그 로또 구입하신 분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나오지 않는데 소정의 상품 드리거든요.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쉽지가 않다, 야. 아우. 혹시 복권 구입하셨나요? 이거는 완전 강의 제작진인데 인터뷰라고 있거든요. 로또 구입하신 분들 대상으로 얼굴 나오지 않고 목소리 나오시면 되고. 그 소정의 뭐 이렇게 아니, 증정품 가야 드리는데. 돼. 네, 알겠습니다. 강의 영상 촬영 중에 대학교 복권 구입하신 분들한테 인터뷰 하나 하고 있는데 얼굴 안 나와도 괜찮고 혹시 인터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방금 어떤 분이 도와주신다 해가지고 로또 사고 나온 다음에 도와주시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로또 산 다음에 저 멀리 돌아가더라. 나 봤는데. 진짜 힘들다. 아!